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다리 리팩토링의 마지막 단계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지금까지도 많이 했는데 뭐 할 게 더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뭐 더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혹시나 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클래스들을 분리하고 각각의 클래스에 어떤 로직들을 분산시키는 거에 집중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번 시간에는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뭔가 추가적으로 혹시나 리팩토링 할 게 더 있는지 더 개선할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단계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냥 마지막 검토 차원에서 그래서 만약 리팩토링 할 게 없다면 짧게 끝낼 거고요. 혹시나 좀 있다면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클래스들을 보니까 다 사다리 타기와 관련된 클래스긴 한데 이 저희가 자연수를 대표하고 있는 추상화해 놓은 이 내처럴 넘버라는 객체 같은 경우에는 뭐 사다리 타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쓸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사다리 타기가 아니라 다른 패키지에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클래스들은 코어라는 패키지에다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다리 타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곳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공통 클래스들을 코어로 모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내처럴 넘버를 코어로 옮기려면 테스트 클래스도 옮기고 내처럴 넘버도 옮겨야 되겠죠. 내처럴 넘버를 생성 못하는 이유를 보니까 내처럴 넘버가 지금 디폴트 접근 제어자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패키지에도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패키지를 어차피 내추럴 넘버도 코어 패키지로 옮길 거기 때문에 코어를 만든 다음에 내추럴 넘버를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옮길 때는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옮겨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리팩터에 무브라는 리팩토링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느 패키지로 이동할지 지정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봤더니 지금 보면 내추럴 넘버 테스트에서 좀 전에 컴파일 에러 발생하던 부분은 다 해결이 됐는데 이쪽 부분들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내추럴 넘버가 현재 디폴트 접근 제어자라서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다른 패키지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퍼블릭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꾼 다음에 생성자도 퍼블릭으로 바꿔줘야지만 다른 클래스에서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컴파일 에러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왜 나는지 한번 살펴보면 get number가 지금 디폴트죠.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보면 to array index도 어딘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돼 있던 접근 제어자를 다 퍼블릭으로 바꾸니까 레더라는 패키지에서 내처럴 넘버를 접근할 때 정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접근 제어자를 처음부터 무조건 다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구현하다가 패키지를 변경하거나 다른 식으로 뭐 이동을 할 때 무엇인가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거나 그런 시점에 접근 제어자를 확대해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코드를 하나씩 열어볼게요.
이 부분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더 많은 리팩토링을 한다면 지금 이 1과 1에 해당하는 이 값을 직접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뭔가 상수값으로 추상화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우선 2단계에서는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내처럴 넘버의 투 어레이 인덱스가 제가 넣긴 넣었는데 이 투 어레이 인덱스가 여기에 위치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근데 지금 보기에 딱히 더 좋은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소드 이름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서 뭐 투두리스트로 언제가 작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작성은 해 놓을 수가 있겠죠. 뭔가 찜찜하긴 한데 그 다음에 뭐 이 메소드 이름 뭐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을 바로 뭐 개선할 필요성은 잘 못 느끼겠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겠죠. 저도 뭔가 더 좋은 이름과 더 나은 위치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코드로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테스트 코드도 뭐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히 개선할 여지가 잘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중복이 있어서 빼고 싶다 그러면 옮길 수는 있겠지만 뭐 이 정도 중복은 그냥 안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더 클래스 레더 클래스에도 보니까 저는 레더 클래스에 이 부분이 코드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메소드로 추출해서 이렇게 extract 메소드 alt command M을 눌러서 이게 over height 그러니까 height라고 우리가 추상화했던 이 height를 넘어선 거잖아요. 그래서 is 뭐 over height 이런 식으로 이 정확히 맞는 영어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추출해서 프라이빗을 만들어 놨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래밍을 읽을 때 드로우 라인을 보면 is over height height를 넘어서는 시점에 사다리 최대 높이를 넘었다는 익셉션을 발생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런 식의 처리가 싫다 그러면 여러분 내처럴 넘버가 아니라 이 내처럴 넘버를 상속하는 하이트라는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겠죠. 하이트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무엇인가 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의 로직을 하이트라는 클래스 안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따라서 좀 지금 이렇게 리팩토링 하는 것도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클래스로 추출하고 어느 선에서 멈추고 이거는 프로그램의 복잡도라든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감으로 익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을 한번 메소드로 추출해서 좀 더 가독성이 좋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마커에서도 현재 뭐 특별히 수정할 부분은 안 보이네요. 워낙 단순한 코드라서. 그 다음에 노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같은 경우에도
코드량은 좀 많지만 뭐 여기 해시 코드라든가 이퀄 빼고 나머지 로직의 코드를 보면 인스턴스 생성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레프트 이동하는 부분, 특별히 뭐 더 개선할 부분은 잘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뭐 이런 부분을 뭐 이즈 라이트, 이즈 레프트라고 메서드를 추출할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으로 봐서는 여기 라이트가 있어서 그런지 명확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로우 클래스로 이동을 해보면 이 부분이 좀 코드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작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메서드로 추출할 수도 있겠죠. Alt 커맨드 M 한 다음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시작점이 이 노드의 길이보다 작아야 되는 큰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노드의 길이보다 작은 게 아니라 노드의 길이보다 1 작은 그런 상태에서 익셉션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뭐 이것도 is over array length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추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보면 여기가 아무래도 좀 찜찜하긴 합니다. 지금 바로 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한 다음에 커야 되는 이 부분에 로직을 처음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부분을 어떻게 리팩토링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 어레이 인덱스로 만든 다음에 랭스를 구하고 뭐 이런 식의 작업을 했는데 어레이 인덱스로 변환하는 것보다 스타트 포지션에 있는 이 값을 가지고서 뭔가 비교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단계로 이 부분이 좀 또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 노드가 레프트 노드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레프트 노드, 현재 이 시작 위치에 있는 스타트 인덱스에 있는 이 노드가 레프트 노드냐, 이런 식으로 노드를 만들어서 비교를 하지 말고 그러면 노드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물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현재 선택된 노드한테 너가 레프트 디렉션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까 같이 뭐 이퀄즈 하고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깔끔하게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노드에다가 is left direction인지 물어보는 이렇게 메소드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로우에 is left direction. 근데 좀 전에 작업하다 보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로직이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is left direction으로 리팩토링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작은 단위로 쪼개다 보면 조금 전에 분명히 로우 클래스에서 필요해서 만든 메서드인데 이 내부에서도 똑같이 필요로 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중복을 제거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이 부분도 그냥 is right 디렉션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그리고 가능한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모아서, 접근 제어자도 여기 같은 경우에 로우 클래스에 접근하기 때문에 프라이빗이 아니라 디폴트로 했는데 여기는 프라이빗을 했죠. 이 부분도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 제가 is right 디렉션 추출했는데 보시면 이쪽 코드를 읽을 때, 무브 코드를 읽을 때 똑같은 수준으로 리팩토링을 해 놓으면 코드를 읽는 관점에서 아무래도 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 코드들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지금같이 is left 디렉션이 생기면서 이 메서드를 추출했잖아요. 그래서 is right 디렉션도 아예 추출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도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똑같이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메서드 레벨에서 if 하고, 여기 같은 경우도 더 이상 뭐 특별히 더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찜찜하네요. 로에 이거는 진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장.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다 주석 처리, 그러니까 사실 이 메서드를 바로 보는 사람인 경우에 로직을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지금 상태에 개선이 되면 모르겠는데, 개선이 안 된다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 주석을 달 수도 있겠죠. 여기에다가 사람 수가 5이고 5일 경우 선 시작 위치는 지금 보면 4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즉 3까지. 이런 식으로 어떤 예제를 두거나 해서 이 코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준다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다가 모든 코드에 주석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노드 같은 클래스에 이런 부분에 주석이 필요할까요? change right, change left 주석이 필요할까요? 메소드를 보고 코드를 보면 이게 무엇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주석을 달기보다는 가능한 이 메소드 이름을 잘 짓는데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하나의 메소드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메소드를 분리하는 데 더 고민을 해야지 너무 많은 주석을 다는데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뭔가 개선은 되지 않았는데 그 한참을 이해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이런 경우에는 주석을 달아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주석을 달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의 로직을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읽기 좋고 유지보수하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시다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개선할 여지가 없을 때는 주석을 통해서 풀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혹시 리팩토링할 요소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지금 뭐 딱히 많이 보이진 않는데요. 지금 보면 레더 테스트 같은 경우에
이 내추럴 넘버를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처리하고 있는데, 쌍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테스트 코드를 만들 때 매번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좀 귀찮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개선한다면 이 쌍을, 내추럴 넘버 두 개를 쌍으로 가지는 어떤 그런 그 객체를 또다시 추상화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만들어 보시고요. 만약에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면, 지금 상태로 개발하는데 큰 이슈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대로 유지해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테스트 코드가 많아지고 그 중복이 계속해서 생기고 뭔가 개발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시점에 리팩토링을 해도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뭐 추가적으로 리팩토링 할 게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예,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몇 군데 리팩토링 할 곳이 보였고요. 이 클래스 명이라든가 메서드 명은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면서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장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클래스 명과 메서드 명을 얼마나 명확하게 작성하느냐가 프로그래밍의 가독성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 보시면, 제가 하이트와 뭐 넘버 오브 펄슨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었는데 그걸 I, J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 각각의 이름을 명확히 부여하는 것이 훨씬 더 읽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 명이라든가 변수명을 적을 때 너무 줄임말, 지금 I와 같이 이렇게 줄임말을 너무 남용하지 않는 것이 코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포문과 같이 I를 써도 충분히 괜찮은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가능하면 그 해당하는 변수의 이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한 단계 나아간 리팩토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